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ECK 교육에서 두근두근 힌디어 강의를 가르치고 있는 강민구라고 합니다. 두근두근 힌디어 강의는요, 힌디어를 처음 접하시거나 혹은 힌디어를 접하신 적이 있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한 강의가 되겠고요. 두근두근 힌디어 강의를 신청하시기로 결정한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를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여행을 위해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을 결정할 때요, 이제 인도를 배우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했을 때 가장 두근두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두근두근했던 마음을 가지고 두근두근 힌디어 첫 강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강의는요, 저희가 힌디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이전에요, 힌디어를 쓰고 있는 인도라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학습할 힌디어는 어떠한 언어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는 강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저희가 이제 학습할 내용은요, 이렇게 이제 되고요. 첫 번째로 인도의 언어. 그래서 이제 인도에 조금이라도 이제 관심이 있으셨던 그런 분들은요, 아마 이제 힌디어를 인도에서 쓰는 가장 대표적인 언어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요. 혹은 힌디어 이외에도 이제 영어를 많이 쓴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요. 인도의 언어는요, 그 힌디어, 영어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인도의 언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인도의 이해에서 이제 인도라는 나라는 뭐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떠한 지리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도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라고 하면요, 그 세계 문명의 발상지로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인도의 다양한 볼거리. 그래서 인도 하면은 여행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행을 가면 많은 이렇게 유적지들이 있는데요. 그 유적지는 단순히 이제 관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유적지들이 아니고요, 인도를 보여주는 그런 유적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볼거리를 간략하게 저랑 훑어보시면서 인도라는 나라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강의 엿보기라고 해서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배울 힌디어는 이러이러한 문법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문법 체계들 중에서요, 가장 기초적인 문법을 이번 시간에 간략하게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할 내용은요, 인도의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언어는요, 여기 이제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글자가 바로 힌디어가 되겠고요. 인도의 언어는 수많은 언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힌디어와 영어가 가장 중심이 되는 언어가 되겠고요. 여기 이제 쓰여진 요 글자들이 바로 힌디어를 이루는, 잠시 뒤에 저희가 학습을 하겠지만 데바나가리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언어는 어떤 알파벳 체계를 갖고 있고, 또 어떻게 음가가 발생하고,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인도의 언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그 인도의 언어 중에서도 이제 힌디어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배워볼 거고요. 힌디어라고 하는 언어는 바로 데바나가리라고 하는 알파벳 체계로 이루어진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바나가리를 힌디어로 쓰면요, 이렇게 되는데요. 아직 힌디어를 저희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쓰는지를 배우진 않았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기 이제 데브가 되고 뒤에가 나그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데브 뜻은요, 신이라는 뜻이고, 나그리라고 하면 마을에서 쓰이는 혹은 마을의 언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힌디어는 신들의 언어로 이루어진 언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도는 수많은 신이 존재하고 또 많은 철학이 존재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아마 데바나가리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신들의 철학이나 신들의 이런 사상 같은 게 그 힌디어에 녹아들어 있다라고 이제 아마 인도인들이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데바나가리라고 하는 알파벳 체계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힌디어는 데바나가리라는 알파벳 체계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배운 힌디어, 저희가 배울 이제 힌디어 이외에도요, 인도에서 쓰이는 공용어는 총 21개의 공용어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뭐 21개 공용어 이외에 영어, 힌디 이렇게 있으니까 공식적인 언어는 23가지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배울 힌디어는요, 총 인구의 40% 이상이 한 50% 가까이 이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모국어로서 사용하는 언어를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힌디어를 꼭 인도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워야 되는 언어다. 이제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힌디어를 배우기 전에요, 한국 사람들은 글자를 딱 봤을 때 이거 한국 글자와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이제 아마 생각하셨을 건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힌디어를 배우고자 할 때 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이요, 힌디어의 어수는요, 몇 가지 표현만 제외하고는, 그래서 몇 가지 표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표현만 제외하고는 한국어와 똑같은 어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순이 똑같다는 얘기는 사고방식이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힌디어를 배울 때도 한국 사람이 크게 이렇게 낯설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힌디어는요, 모음 11개, 그리고 자음 32개, 요런 이제 기본적인 체계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힌디어의 하나의 음가가 발생할 때는요,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서 하나의 음가가 발생합니다. 한국어도 뭐 기역과 아 이렇게 이제 합쳐지면 가 이렇게 이제 발생하듯이요.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모음과 자음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예를 들어 뭐 자음이 이렇게 있고 이제 모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섞여서 발음이 되면 첫 번째는 꺼라는 자음이고요. 여기 이제 제가 써드린 부분은 모음인데요. 라는 이제 모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꺼하고 어가 합쳐지면 네, 소리는 꺼 이렇게 이제 하나의 음가가 발생하고요. 이렇게 이제 쓰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울 힌디어에 대한 내용은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힌디어를 배우는데요. 힌디어는 인도에서 주로 쓰이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라고 하면요, 아직 많은 사람들이 뭐 코끼리다, 뭐 카레, 뭐 나쿠데고, 뭐 간디 이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좀 고정관념을 통해서 인도를 많이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인도는요,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나라 중 하나고, 최근에는 그 이렇게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서 결제하는 수단도 상당히 인도 전역에 많이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비교했을 때요, IT 특히 이제 IT 기술과 뭐 컴퓨터나 이런 이제 최신 기술과 비교했을 때요, 전혀 뒤처지지 않는 나라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대신 이제 나라가 크다 보니까 지역과 혹은 계층에 따라서 빈부격차가 크기 때문에 인도 하면은 좀 이렇게 낙후되고 뒤떨어지고 이런 이제 이미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인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앞으로도 성장 잠재력이 큰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식적인 국명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인도 공화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 그래서 인도하면 종교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인도에 있는 종교를 말씀드리자면요,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시크 불교, 자이나교 뭐 이외에도 뭐 이렇게 그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는 종교들은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들 중에서요, 가장 인도에서 두드러지는 종교는 힌두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그 전국에, 그러니까 인도의 전 인구의 약 80%에서 90%의 인구가 이 힌두교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도하면 카스트 제도가 있다라고 이제 얼핏 이제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그게 바로 힌두교 전통에서 나온 계급 제도가 바로 카스트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카스트 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된 상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기후 같은 부분 말씀드리면요, 열대 몬순형 기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6월이 혹석이라고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가면 뭐 40도 이상 될 정도로 굉장히 덥고요. 이제 집에서는 에어컨이 없이는 거의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생활 환경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7월에서 9월은 이제 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기라고 하면 약간 이제 열대 몬순형 기후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 우기 때문인데요. 그 열대 지방 가면 그 한 뭐 1분 동안 비가 엄청나게 쫙 이렇게 내리고
그 뒤에 해가 쫙 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열대형 기후를 갖고 있고 7월에서 9월이 가장 그 두드러지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에서 9월 동안에 이제 혹시나 여행을 가신다고 하시면요, 꼭 우산 같은 것들을 꼭 챙겨 가시고요. 비가 온다고 하면은 그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이제 물이 위생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나 뭐 이렇게 식당에 가서 주는 물을 그냥 드시지 마시고요. 항상 이제 뭐 여행하신다거나 뭐 거주하신다거나 하실 때는 꼭 그 가게에서요, 이렇게 열어서, 일단은 인도에서는 이제 미네랄 워터라고 하는데요, 미네랄 워터를 꼭 사 드시기를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월에서 2월이요, 바로 이제 건기라고 하는데요. 10월에서 2월이 어떻게 보면 인도가 방문하기 가장 좋은 좋은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기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약간 초가을 같은 날씨를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인도 지도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중간을 나누어서 10월에서 2월 사이에 이제 위로 가면요, 약간 춥긴 하지만 우리나라 초가을 날씨가 되겠고,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적도 쪽으로 가까워지는데요. 그 이 혹석이나 우기 때 아래쪽을 방문하면요,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매우 더워서 이제 불가능하겠고요. 여기 이제 건기 때 요 아래쪽이나 위쪽으로 상당히 놀기가 좋은, 여행 가기 좋은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언어 같은 경우는요, 방금 전에 저희가 힌디어, 영어 외에 21개 공용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기 전에 여기 이제 뉴델리가 바로 인도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간략한 인도의 언어와 인도의 개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인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인도 역사는 너무 길어서요, 제가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짚어보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인도라고 하는 부분은 인도의 역사는요, 이제 기원전 2500년부터 1000년간 인더스 문명이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요, 지금은 이제 파키스탄 영토로 편입됐지만 여기가 이제 인더스 문명이 발생했던 모헨조다로라고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파키스탄 여행 가시면요, 이 모헨조다로 방문을 하시면 이 바닥을 파보시면 막 유물들이 막 그 길거리에 막 이렇게 흙만 파면 바로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더스 문명이 이제 이곳에서 번성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세기부터 이슬람 왕조가 지배를 했었고, 그 다음에 15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유럽과 접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765년에요, 동인도 회사, 그래서 영국의 이제 식민지를 받았다라는 것을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게 된 시기는 176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인도 회사를 건립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제 지배를 하게 됐고요. 인도는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은 1947년. 그래서 여기 이제 옆에 보시면 다 아시죠?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디가 비폭력 저항 운동을 통해서 이제 영국으로부터 인도를 독립시킨 가장 그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947년에 인도와 파키스탄 종교로 힌두교, 이슬람교를 이제 기준으로요, 이렇게 이제 두 국가로 나누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인도는 스스로 이제 나라로서 독립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인도에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볼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거리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여행지로서의 의미도 있고, 또 인도를 대표한다, 이런 이제 장소로서 역사적인 의미로서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볼거리가 많아가지고요, 제가 다 짚어드리진 못하고요, 몇 가지 유명하고 또 가볼 만한 곳 위주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여행지는요, 타지마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지마할 하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여행지 중 하나고요. 그 타지마할은 이제 전해 내려오는 이제 전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샤자한이라는 이제 그 이슬람 왕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제 왕조가 자기 부인을 위해서, 이제 부인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성이 바로 타지마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따지가요,
따지가 왕관이라는 뜻이고요. 마할이 궁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굳이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뭐 왕관의 모양을 한 궁전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샤자한이 이제 두 가지로 약간 그 역사적인 시각이 존재하는데요. 샤자한이라는 왕이 이 건물을 지은 그 노예들을 싹 불러서요. 손을 다 잘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시는 다른 곳에 가서 이런 멋진 건축물을 절대 짓지 못하게 하도록 이제 이렇게 손을 잘랐다고 하는데요. 또 이런 그 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제 쪽에서는요, 샤자한이 굉장히 노예들에게 후하게 보상을 해주었다. 이제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도 사람들은 그 후자, 그래서 샤자한이 따뜻한 마음으로 노예를 품었다. 그리고 충분히 이렇게 보상을 해주었다라는 얘기가 힘이 실리는 편이고요. 직접 한번 가보시면요, 그 웅장한 성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꼭 한번 추천드리는 이게 방문해볼 만한 볼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볼거리로서는 겐지스강을 이제 꼽을 수가 있는데요. 겐지스강은 그 힌두 교도들의 가장 성지로 꼽히는 하나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 겐지스강이 힌두 교도들한테 그렇게 추앙받고 성지로서 간주되어지는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그 힌두교에서 가장 위대한 신 중에 하나인 시바신의 머리카락이 바로 겐지스강의 유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힌두교도들은 굉장히 신성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직접 아마 겐지스강 가보시면요, 옆에서는 막 시체를 태우고 옆에서는 막 그 물을 떠먹고 목욕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체를 태우는 그런 현상은요, 힌두교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죽고 나서 자기 몸을 태워서 겐지스강에 뿌려지는 것을 굉장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살아 있을 때 돈을 모았던 것으로 자기 몸을 태울 땔감을 삽니다. 그래서 그 땔감으로 자기가 죽으면 날 태워라,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죽으면 이제 이 주변에서 여기 연기가 아마 나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시체를 태우고 있는 그런 연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래서 그 땔감으로 자기 몸을 태워서 이제 겐지스강에 뿌려달라 해서 그 뿌려질 때 자기는 이제 완벽하게 힌두교도로서 그 성공적인 어떤 미션을 달성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막 이 물이 신성시 여기기 때문에 물을 먹거나 막 목욕하거나 막 그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학자는 어떤 학자가 이제 객관적으로 이 물을 분석을 했는데요. 그 온갖 병균들과 온갖 그 종류의 미생물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물을 마시거나 하는 힌두교도들은 병에 안 걸리고 그냥 멀쩡하게 오히려 건강하게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혹시나 여행을 가신다면요, 이렇게 막 같이 들어가서 물을 마신다거나 하는 행위는 상당히 좀 위험한 행위가 되겠고요. 그냥 이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면서 제3자의 입장으로 한번 관찰하시는 것을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볼거리는요, 이건 이제 힌두 사원에 있는 하나의 조각품들 중 하나인데요. 그 인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힌두교가 굉장히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전역의 어느 지역에 돌아다니시거나 할 때 힌두 사원을 한 번쯤은 꼭 아마 만나실 텐데요. 힌두 사원에 가시면요, 그 힌두교는 아마 다신교라고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이제 그 조각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이제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직접 힌두 사원에 들어가시면 힌두교도들이 어떠한 생활 패턴으로 기도를 하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신을 숭배하는구나, 요걸 관찰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꼭 추천드릴 만한 볼거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여기 이제 그 보시면은 딱 황금색으로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보시는 대로 이제 이 사원, 여기도 이제 하나의 사원, 종교 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원 바깥에 그 금색으로 이렇게 이제 금으로 이제 이렇게 도배를 해놓은 그런 사원이 되겠는데요. 사원 이름은 골든 템플입니다. 그래서 암리차르라는 지역에 이제 있는 사원이 되겠고요. 종교 이제 시크교 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지역에 가시면요, 이제 수많은 시크교도를 볼 수가 있겠고요. 시크교도의 특징은 요 머리에 이제 터번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템플이 있는 지역에 가시면요, 그 파키스탄과 인도가 그 지금 이제 휴전 중에 있는데요. 그 이제 경계선에
경계선 주변에 이 템플이 있기 때문에 이 관광지를 가시고 그 다음에 경계선을 가셔서요. 그 파키스탄과 인도 경계 지역에 이제 그 깃발을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그런 이제 세레모니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이 사원과 함께 그 이제 국기를 갖다가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그런 이제 국기 세레모니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도 하나의 좋은 볼거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볼거리는요.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디왈리라고 하는 축제 때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인도 하면요. 축제가 굉장히 많은 국가 중 하나인데요. 종교와 더불어서 수많은 디왈리를 제가 여기 이제 사진에 보여드린 디왈리뿐만 아니라요. 홀리라고 하고 락샤반단 이렇게 수많은 축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디왈리라고 하는 축제는요. 그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제 10월 말쯤 이제 있는 그런 축제가 되겠고요. 인도 가시면은 이 디왈리나 홀리나 이런 축제들을 꼭 한번 참여하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인도란 어떤 나라다. 그리고 인도는 어떤 언어를 쓰고 있다. 그리고 인도는 어떠한 볼거리가 있다. 이제 이런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그 힌디어란 어떤 글자로 이루어져 있고 또 간단하게 어떤 문장으로 구성이 되는지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첫 번째 강의니까요. 심도 있게 들어간다기보다는 간단하게 발음해 드리고 또 어떤 체계로 문장이 만들어지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힌디어 자음에는요 32개의 자음이 존재한다. 그리고 11개의 모음과 각각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가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먼저 그 힌디어의 자음부터 제가 어떻게 읽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겠고요. 자음이 어떻게 읽히는구나, 어떤 부분이 한국어와 좀 생소한 발음 차이가 나는구나, 이제 요 정도만 아시면 충분히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쭉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꺼, 커, 거, 엉어, 쩌, 처, 저, 녀, 떠, 터, 더, 너, 떠, 터, 더, 너. 네, 이렇게 됐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자음 읽어드리자면요. 뻐, 퍼, 버, 머, 여, 러, 버. 그 다음에 셔, 서, 허, 러. 네, 이렇게 이제 32개의 자음이 되겠고요. 들으시면서 조금 아마 생소하신 발음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이런 자음들이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모음 부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음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자면요. 이, 우, 리, 아에, 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요. 단음과 장음이 존재한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요. 앞으로 배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요. 힌디어의 어수는 한국어의 어순과 비슷하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외하고는 한국 사람이 배우기에 굉장히 좋은 어순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힌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문장을 통해서요. 힌디어의 어순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인데요. 그래서 मैं स्कूल जाता हूँ. 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힌디어 문장의 뜻은요. 여기 이제 옆에 있죠. 나는 학교에 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이제 힌디어 문장에서 뜻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해드리자면요. 여기 이제 매가 나 라는 뜻이 되겠고 스쿨이 학교라는 뜻, 그리고 잤다가 가다, 그리고 훅은 현재를 부여하는 그런 이제 굳이 따지면 영어의 비동사와 비슷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지면 나는 학교에 간다. 네,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보시면 우리나라 어순과
그 비슷한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똑같죠. 그래서 나는 학교에 간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장들이 이런 이제 비슷한 어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아마 처음 딱 글자를 봤을 때 저걸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저 언어로 내가 쓰여진 언어를 어떻게 사용을 할까 이렇게 이제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어순이 한국 사람들이 일본어 쉽게 배우듯이요, 한국 사람들은 힌디어를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문장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시면은 여흐 꺄 해, 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흐 꺄 해는 이제 뜻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또 문장을 분석해 보면 여흐는 이것 이 되겠고, 꺄는 무엇, 그리고 해는 무엇 무엇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물음표가 붙었으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문문도 우리나라 어순과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대답으로서는 이제 워흐 부스떡 해, 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뜻은 이제 이것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워흐라고 하면요, 뭐 이렇게 가르치는 뭐 이렇게 3인칭으로서 나와 뭐 너를 제외한 제3자 혹은 물건도 될 수가 있겠고요. 제3자를 가르치는 인칭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칭도 될 수 있고 사물도 이렇게 가리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워흐 부스떡 해 하면은 부스떡이라고 하면요,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는 아까 위에 문장에서 여흐꺄해 뭐뭐입니다 라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워흐는 저것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뭐 대답할 때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워흐 부스떡 하면 뭐 이것은 혹은 저것은 책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문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요 네 번째 문장 보시면요, 제가 네 번째 문장은 한국어와 비교했을 때 조금 이제 생소한 문장 구조를 제가 한번 넣어 봤는데요. 여기 이제 먼저 읽어드리자면 워흐 몰타 했기 예 아차해, 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 몰타 했기 예 아차해,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문장을 분석하기 전에 뜻부터 보면 그는 이것이 좋다고 말한다, 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문장을 분석해 보면요, 워흐라고 하면 위에서 이제 제3자를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다, 그런 대명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볼다 해 하면은 말하다 라는 이제 동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 이제 끼라고 읽는데요, 끼가 오고 여흐 아차 해, 그래서 이 뜻은 이것은 좋다, 네, 요런 뜻입니다. 그래서 워흐 볼타 해끼의 아차해를 직접 직역을 한다면요, 그는 말한다 이것이 좋다라고, 네, 요런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어를 혹시 이제 하신 분들은요 아마 아실 텐데요, 뭐 대절 I know that 뭐 이런 이제 대절을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어와는 다른 부분이 바로 이제 요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힌디어에서도 동사 부분이 먼저 나오고 대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끼절이라고 하는데요, 끼절로서 이제 목적어를 말해주는 그런 이제 문장 구조가 가장 한국어와 다른 문장 구조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문장만 빼고는요 거의 다 비슷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게 다르지, 한국어와 힌디어는 다르지 않다,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힌디어의 어순과 한국의 어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그 힌디어의 간단한 인사말을 제가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시면요, 네, 안녕하세요 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나마스테 이제 이렇게 제가 말하고 시작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이제 인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힌디어의 인사는요 나마스테 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가로친 부분은 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보다 높은 분,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나 뭐 어르신이나 이제 이렇게 자기보다 높은 분에게 말할 때 이렇게 이제 지를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마스테라고 하면요, 물론 뭐 친한 관계에서는 그냥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나마스테라고 하면 그냥 안녕 뭐 이런 이제 수준에 해당되는 인사가 되겠고요. 존댓말을 쓰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지를 꼭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마스테 지 하면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공손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잘 지내세요 라는 이제 말을 묻고 싶으면요. 앞 깨세 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깨세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행이라고 하면은 뭐뭐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 깨세 행 하면은 뭐 잘 지내십니까? 그래서 뭐 특별히 대답을 원해서 대답을 바라고 한다는 그런 문장이라기보다는요. 나마스테지 하고 그냥 의례적으로 아홉 개세 해 이렇게 이제 많이들 말합니다. 그래서 나마스테지 아홉 개세 해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의례적으로 많이 말을 하니까요. 이렇게 꼭 기억하셨다가 인도인을 처음 만났다 하시면은 나마스테지 아홉 개세 해 이렇게 이제 한번 꼭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표현 보시면요. 단야와드 라고 합니다. 그래서 뜻은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뭐 감사합니다 라는 이제 일반적인 표현이고 단야와드 할 때도 역시 나마스테 할 때 이렇게 손을 모아서 이렇게 살짝 고개를 숙여주고 제가 인사를 드렸었죠. 그래서 단야와드 할 때도 단야와드 하면서 이렇게 손을 모으고 고개를 살짝 이렇게 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야와드라고 하면요.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페르밀랭게 마지막 표현은 피르밀랭게가 되겠고요. 뜻을 일단 살펴보자면 피르라고 하면요. 다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밀랭게는 만날 것이다 혹은 만나자 이렇게 이제 제안하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다시 만나자 그러니까 다시 뵙겠습니다 하면 네 바로 헤어질 때 인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르밀랭게 이렇게 이제 손을 흔들면서 하시면 뭐 적절하게 사용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났을 때 나마스테지 아홉개세해 이렇게 이제 말을 하시고 감사해야 될 상황이 있다 그러면 단야와드 이렇게 말을 하시고 이제 헤어진다 그러면 이제 피르밀랭게 이렇게 이제 가볍게 말해 주시면 하나의 요 인사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힌디어 표현, 그 힌디어 자모음을 간단하게 읽어보고 어순과 힌디어 표현까지 또 살펴봤는데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힌디어를 계속 학습을 할 텐데요. 학습을 위해서 몇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팁이 있는데요. 요 세 가지 팁을 꼭 기억하셨다가요. 나중에 배우실 때 적용하시면요. 훨씬 더 수월하고 쉽게 학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팁을 말씀드리자면요. 이것은 팁이라기보다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처음 힌디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글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글자로 처음에 안 보이고 그림으로 보인다고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글자로 보일 수 있게끔 생소한 글자를 익숙하게끔 이제 계속 연습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이 글자도 처음 보는데 발음까지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이게 언어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꼭 익숙하게 하신 다음에 발음까지 이렇게 저희 아까 이제 자모음 읽어드릴 때 저런 발음 처음 들어본다 아마 이런 발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발음까지 글자와 함께 좀 익숙하게끔 이렇게 계속해서 숙지하는 연습을 하시길 추천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당부드릴 팁은요. 단어의 성 구분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힌디어의 단어에는요. 여성과 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의 단어에 따라서요. 동사 부분, 그러니까 힌디어에서도 주어가 동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주어가 남성일 때 그리고 주어가 여성일 때 또 동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요. 또 명사가 남성 명사의 복수가 되고 여성 명사의 복수가 될 때 또 그 형태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힌디어에는 힌디어의 명사에는 남성과 여성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꼭 알아두시고요. 각각의 성에 따라서 형태가 좀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비슷하지만 다른 문장 구조 익히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요. 한국어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힌디어도 비슷하긴 하지만 엄연히 다른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와 완전히 똑같은 문장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는 할 수가 없겠고요. 그런 이제 좀 생소한 이제 문장 구조들을 저희가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배울 텐데요. 그런 이제 생소한 문장 구조들을요, 꼭 이렇게 한국어에 대입시키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인도어, 그 힌디어 자체에서 쓰는 문장 구조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의 이제 다른 이제 언어로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길 추천드리는데요. 네, 그렇게 이제 그 좀 다른 문장 구조가 나오시더라도요. 아, 이렇게 이제 인도 사람들은 사고방식에서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자연스러운 문장 구조로 나오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네,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요. 뭐 인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힌디어는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지는가, 이제 이런 가장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힌디어를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가장 기초적인 힌디어 표현을 위주로 저희가 학습을 해볼 텐데요. 한번 크게 이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요. 힌디어도 하나의 언어다. 그리고 또 재밌는 언어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쉽게 원하시는 성과를 이루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